자,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는 적에 대한 대응 의지라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커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협 속 대응책은 무엇일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오늘 오전에 ICBM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ICBM 발사는 적 대응 의지, 핵무력 강화 절대 안 바꾼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CBM 도발 직후에 이렇게 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게 좀 이례적인 일 같은데 일단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미 전에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했죠. 네네. 그리고 이어서 ICBM 기지를 공개했어요. 그것도 이례적인 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 올해 북한의 행동을 보면 주로 이제 이게 올해 처음 ICBM 발사거든요. 예. 지난해 말 이후 두 번째고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그 동안은 단거리 전술핵 쪽 KN-23, 24, 25 전략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 개발에 주력했거든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최근에 250대 전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인계 인수식도 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전략 핵무기 쪽으로 장거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행보를 최근에 보여왔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 만에 입장을 밝히는 이런 거는 이례적이죠.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자기들의 대응 의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민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 이로 인한 어떤 정세 긴장, 예.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안보 공백이 없다는 과시,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또 미국 대선을 의식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5일 전에 발사한 건 모종의 메시지, 대선 판도를 흔든다 이런 건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략핵, 대미 공격 무기도 계속 고도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네요. 예. 국방성 대변인이 성명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면서 전략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필수적 공정, 그다음에 이제 국방성은 매우 중대한 시험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네. 보면은 아직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일단 비행 시간은 가장 길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보면은 지금 북한이 내세우는 최신 기종이 화성 18형이거든요. 고체. 그래서 이미 고도 6,600m까지는 달성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어차피 고각 발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6,600m 기록을 갱신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엔진의 추력이 좀 더 강해졌고 안정적인 성능이 이제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6,000m 이상만 올라가면 고각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정이다,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그러지만은 네네. ICBM 아직 정상 각도 발사를 안 했거든요. 네. 못했고 안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고각 발사만 벌써 셀 수 없이 했는데 아직도 고각 발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정상 각도 발사, 또 재진입 이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거꾸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고각 발사를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ICBM. 네네. 그러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시험을 하고 있다. 네. 아직도 극복 못한 과제가 많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정상 각도가 아니고 고각 발사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 주면은 언젠가는 확보하겠죠. 그러나 고각으로 들어오는 재진입과 예. 말씀드렸지만은 이 높이, 그러니까 고도만 계속 높인다고 해서 그게 능력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엔진 추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을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재진입 이후의 정상 비행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고각으로 들어오는 재진입과 정상 각도, 그 고각으로 들어오면 거의 90도 각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탄도 표면에 열이 균일하게 발생을 하니까 네. 이것과
그다음 정상 각도는 한 15도에서 한 25도 각도로 비스듬히 들어가거든요. 예. 그때는 열이 그 탄두 밑면에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고각 해야 재진입이 되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고각 진입이 정상 각도. 내열, 예. 정상 각도가 내열성은 중요하다. 더 클지 모르겠지만 음. 정상 각도로 들어오게 되면 열이 아래 위가 달라요. 무게 중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그렇군요. 되는데 예. 그런 시험을 지금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하더라도 재진입한 상태에서 작은 모터 추력만으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목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제 ICBM 기술이 거의 근접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넘을 산이 많고 이번 아직도 고각 발사만 계속 한다는 얘기는 예.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 그러나 시간을 주면 이제 하겠죠. 점점 더 진전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요, 위원님, 이게 정상각도 재진입에 대해서도 이미 기술 자체는 완성을 했고 지금은 수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 이 같은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정상각도 발사 기술을 확보하려면 예.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된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하. 해보고 물론 이제 기술을 가졌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적용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한두 번의 그 경험으로는 그걸 정상 각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여러 번 쏴봐야 되죠. 그 정상각도 발사도.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미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에서 이제 곧 ICBM을 쏠 거다 이런 전망은 나왔었잖아요. 예. 약간 시기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아까 잠시 관련 부분도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쏜 점에 대한 어떤 전략적 의도랄까요?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선도 있지만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칩니다. 예. 지금까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그리고 미국 대선은 외교 안보보다는 국내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고농축구라는 시설 공개, 그다음에 ICBM 기지 공개 이것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본인들의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쪽 그 전략핵 쪽의 어떤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시선 분산 이것에 대한 안보 공백에 대한 어떤 위력 과시 예. 이런 게 더 크지 어. 미국 대선의 영향이라면 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고각 발사를 도모했겠죠. 예, 조금 전에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떠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북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 같은 도발의 강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대선은 볼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한미 SCM 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그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들 뭐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만 정박이라든지 이런 매튜 밀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지금 중간 단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합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실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북한 핵을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운 과제니까 여기서 멈추게 하자. 그럼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확보 못하게.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예. 북한 핵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여기서 멈춘다면 그러면은 이제 국제 비확산도 되고 미국 공격 능력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핵 동결,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죠. 지금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북한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셈법은 거기다 이제 해리스 진영도 이번에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빼버렸거든요. 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협상을 기다릴 겁니다. 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때까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정상강수 발사는 핵실험을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압박 수위를 하겠지만 그 전에 북한이 그런 카드를 손질할 이유가 없죠. 뭔가 이제 그 최후의 카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대권이 뭐 누가 되든 간에 바로 뭔가 이렇게 핵 도발을 감행한다는 거는 요원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시점, 오늘 그 ICBM 발사 시점을 좀 보면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된 후에 5시간 만에 도발을 했다는 얘기죠. 예. 북한이 이런 어떤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발끈을 좀 한 걸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아무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했을 거거든요. 네. 예. 아무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ICBM 발사를 위해서는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딱 SCM 맞춰서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아, 네. 맞춰서 했다 볼 수 없다. 그럼요. 예정된 일정이지만 네네. 그러나 이 정도 하루 이틀 정도 타이밍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라면 뭐 SCM 발표된 이후에 하면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SCM 때문에 서둘러서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군요. 크게 의식하지 않고 본인들의 페이스대로 예. 오늘 아침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부분이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죠. 예. 비핵화라는 게 그동안 한미가 북한을 향해 줄곧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공동성명에서 빠졌다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불편한 진실을 이제 직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핵은 이미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 배치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전략핵 공격 능력은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지만 네. 지금 저 친구들이 북한이 쏘는 뭐 이 단거리 탄도에서 그게 다 핵 공격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북핵 대응, 북핵 억제가 훨씬 더 이제 시급한 과제로 등장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NCG, 워싱턴 선언, 한미 핵 협의 그룹, 그다음에 이런 것에 따른 그다음에 이제 CNI,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작전 이런 개념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로서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SCM에서 빠졌지만 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든 국제사회가 혹은 미국이 이 현실론적 입장에서 북핵 동결, 그다음 북핵 인정이라는 흐름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는 거고, 만일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대응책들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대표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진입 가능성에 강력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 병사는 한나 총알바지 신세라고 밝혔고, 미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이 시체 가방에 담겨서 돌아갈 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한미 양국 이런 경고가 북한이 향후 어떤 행보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들 이 파병을 했으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파견된 인원이 정말 11군단 폭풍군단인지, 예. 또 전투비용으로 파병될지 안 될지, 전투에 정말로 참가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전투에 참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파견된 인민군들은 중화기가 없는 경보병들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우 전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 산지 경보병들이 이제 2부대는 11군단은 전방 군단에 비해서 화력이 약하고, 전시에 태백산맥이나 이런 산악 지역을 호방에 있다가 이 대한민국 후방으로 이 경보병 산악 행군을 통해서 투입돼서 교란하는 부대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대가 평원에서 중화기도 없이 정면으로 우크라이나군, 경험에 숙달된 우크라이나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지형 지물도 다른 상황에서 거기다 또 하나는 전투 의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뭐 대한민국도 아니고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적대 의식도 없는데 싸우러 가면 전투 의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인민군 파병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양측이 인정 안 했거든요. 간접 시인을 했지만, 예. 뭐 군복도 뭐 자기 군복이 아니고 러시아 군복을 입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나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이 있었어도 바꿀 가능성, 그 다음에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 높진 않지만 그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예.
자, 오늘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 지정한가 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대북 경고 성명도 강하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 이런 대응책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매뉴얼대로 상징적인 대응책이다. 네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북한이 이미 우리와 전쟁 중 교전국 관계, 적대국 관계, 뭐 통일 민족 개념까지 폐기해 버렸으니까 저런데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의 조치를 취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원칙적 대응, 강력한 응징의 어떤 대응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ICBM 발사와 또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